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로일의 정효민 변호사입니다. 네, 지난번 영상에서는 형사사건하고 고소대리에 있어서 이제 상담받을 때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준비물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이혼,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때 또는 이제 필요한 사안과 준비물 같은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사건도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 뭐 하자라든가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그 부동산의 상태 또 상황을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반드시 알아오셔야 됩니다. 이 주소를 통해서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고요.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그 권리관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희 법인에서는 주소를 가지고 오시면 등기부 등본은 무료로 떼드리니 일단 주소를 먼저 알아보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금전 거래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런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률 분쟁이 이제 생길 정도라고 하면 쌍방 간에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라든가 뭐 녹음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, 그 범위를 넓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본인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모든 자료들을 다 일단 가져오시는 게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혼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관련 경위서가 일단 필요합니다. 이 경위서가 이제 바탕이 돼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뭐 녹취록이라든가 진단서라든가 뭐 병원에 가서 뭐 정신적으로 치료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, 이것은 이제 이혼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 또는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느냐 또 어떤 유책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다면, 이혼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재산 분할 관련이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자료도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. 재산 분할은 우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, 적극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플러스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소, 차량 관련 정보, 예적금 등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, 즉 빚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어디에 얼마 빚을 지고 있고 또 이 빚을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지고 있는지 또 이자는 얼마인지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, 이런 자료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.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정확한 액수를 알 필요는 없고, 어디 뭐 제일금융권에서 뭐 빚을 대출을 받았다, 아니면 이 금융권에 받았다, 그 금융권의 종류,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,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거는 이제 소송 들어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기 위한 것이고,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빚이 있다 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 이혼할 때 그 혼인관계 증명서 등 5개의 기본 서류가 필요한데요. 이건 상담할 때 이제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, 이제 다 수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내를 받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학교 폭력 관련된 것도 일단 사건 경위서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제 경위서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, 경위서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관련 증거라는 것은 그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그 있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, 그 다음에 뭐 사진이 있다면 사진,
영상이 있다면 영상, 통화 내역, 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. 아이들 사이의 괴롭힘이나 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잘 안 남아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목격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해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이제 필요합니다. 학교 폭력 관련해서 그 증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,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요, 모든 자료를 완벽해서 준비해서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학교 폭력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학교 폭력 담당 교사나 담임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들이 상담을 받은 내용이지만 상담을 받은 내용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 또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해 오시고 또 뭐 진단서나 이런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뭐 학교 폭력을 접수를 하면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,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사관 전화번호라든가 또 이제 학교 폭력 언제 잡혔다 이런 거, 또는 교육청에서 연락 온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날라온 문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있다면 가져오시면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부동산 이혼 학교 폭력 상담 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상담 팁이라고만 보기보다는 사건을 풀 수 있는 이 증거나 구체적인 방법도 연결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한 자료들을 상담받을 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시는지 이제 주제를 잡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 또 바이바이.